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OT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정종대 강사입니다. 자, 저희 간단한 양력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스코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LG화학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약 10여 년 동안 두 회사에서 강의를 했고요. 기타 다른 회사에서도 다수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 재해가 최근에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재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의 의식 수준, 안전과 관련된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기업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스코, LG화학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강의를 운영을 했다는 것, 강좌를 운영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 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6과목입니다.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 해서 각 과목 6과목에서 20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100문제입니다. 100문제니까 어떤 한 과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전기라는 과목과 화학 과목이 10문제씩 출제가 돼서 합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합쳐서 20문제가 출제가 돼서 100문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볼 때 120문제를 시험을 보겠죠.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100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60점,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됩니다. 자, 합격 기준은 60점이고요. 뭐가 없어야 됩니까?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목당 평균 40점 미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수로는 20문제 중에서 8개까지가 과락을 면할 수 있는 개수입니다. 맞춰야 되는 개수가 8개 맞으면 과락을 면하게 되죠. 40점이니까. 근데 7개를 맞으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60점이 넘어도.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이 6가지 과목 중에서 고득점 과목이 있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약간만 시간 투자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3과목이 있어요. 안전관리론, 기계, 건설. 이 3가지 과목은 정말로 시험에 준비하는 시간을 짧게 잡아도 쉽게 그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짧은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한두 시간이 아니겠죠. 예. 이 고득점 과목이 있고 요주의 과목이 있는데 고득점 과목은 요주의 과목보다 시간 투자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요주의 과목은 시간을 똑같이 투자했음에도 개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수험생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는 인간공학, 전기화학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온물 기능사를 또 이온물 산업기사를 공부를 해봤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화학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과목이 쉽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화학에서 위험물이 다루어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화학이 어렵다라고 말 안 하겠죠. 하지만 전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인간공학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과 소양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무 과목과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하는 수험생,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있다, 이걸 떠나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주의 과목에 대해서는 꽈락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득점 과목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 기준 소개했고요. 자,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이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업 암기기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산업안전기사가 하도 외울 게 많다고 해서 산업 암기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데 동의를 못합니다. 예.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 암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이 암기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하고 시험 보러 가자. 이랬을 때 암기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를 수반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합격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산업안전 강의를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실 때 가능하면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저 강사가 말하는 게 이걸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게 기억이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유추가 되는가 추측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안 되면 암기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자, 안전은 상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상식이죠. 안전이라는 게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기술자다라고 말하잖아요. 나 이거 아주 전문가야 했는데 그 전문가는 그 일을 하는 데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안전 수칙이 있고 안전한 작업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안전은 상식이라는 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안전이라는 것이 배경이 깔려져 있어서 이 작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안전을 먼저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상식이다. 이 안전이 상식으로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 안전에 대한 교육, 중학교 때 안전에 대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초중고일 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안전을 그때서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습득이 빨리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매일 우리나라 근로자가 1명에서 2명 정도가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매번 나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안전이 상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상식이 안 돼 있다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사업주도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운영만 합니다.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식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이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으로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자격증 공부도 중요하고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먼저죠. 먼저지만 이왕 공부한 게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남아서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도 이게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를 알고 작업을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식으로서 됐을 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시험이라는 게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반해서 출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시험 보는 사람을 합격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합격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겠죠? 당연히 상중하로 나눠서 냅니다. 그중에서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기준에 의해서는 30%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30%니까 20문제 중에서 30%면 0.3을 곱하면 되겠죠? 6문제입니다. 이 6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상에 해당되는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제 강의를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이 20문제 중에서 안 들어본 내용이다? 이건 어려운 문제 같다? 새로 들어온 문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대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입니다. 서너 문제 정도는 제 강의하고 일반 수험서를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3문제, 4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 아닙니다.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된다. 난이도 때문에 낸 겁니다. 100점 맞아서 모든 합격자가 100점 맞아서 합격했다. 그리고 시험이 과연 변별력이나 분별력이 있냐?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너 문제 정도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필기시험에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실기시험에서도 해당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막막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냐 버려야 할 문제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20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 문제는 맞춰야 될 문제, 이 문제는 버려야 할 문제,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쉽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냥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봐야 되고 안전에 있어서의 각 과목마다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뼈대 속에서 나온 문제인지 뼈대를 벗어난 문제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에서는 버려야 할 문제에 대해서 또 맞춰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 강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시험 합격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이제 실기시험에 대한 기준입니다. 실기시험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주관식이거든요. 근데 이 실기시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답형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업형 시험입니다. 필답형 시험은 55점이고 기사는 1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필기 6과목에서 각 과목당 2-3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안전관리론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1과목이요. 안전관리론 비중이 제일 높고 나머지 과목에서 한두 문제씩 또 2-3문제씩 출제가 돼서 이 문제의 개수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답형 55점에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시험을 보고 일주일 있다가 작업형 시험을 봅니다. 자, 일주일 있다가 작업형 시험을 보니까 모든 필기를 합격한 사람들은 필답형 시험에 집중을 하겠죠. 필답형 시험을 보고 나 작업형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이 동영상 강의는 필답형 시험을 볼 때 작업형 시험 동영상을, 작업형 대비 영상을 꼭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필답형 시험 볼 때 작업형 영상까지를 다 보시고 필답형 시험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2번 강조 드렸습니다. 필답형 시험에서 작업형 문제가 들어옵니다. 또 필답형 문제가 작업형에서도 나옵니다. 이러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필답형 볼 때 작업형을 보면 한두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고요. 작업형 시험을 볼 때도 필답형 때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업형 시험에서도 주관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시험은 따로 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따로 봅니다만은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 약 10에서 20% 정도는 중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작업형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분야, 전기 분야, 화학 분야, 건설 분야. 이렇게 4가지 과목에서는 각 10점씩이 점수가 배점이 됩니다. 10점씩 4점, 6점, 4점, 6점, 4점, 6점, 4점, 6점에서 10점씩 2문제씩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호구에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5점입니다. 5점의 배점을 주어서 보호구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5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작업형 시험을 보면 기계 영상이 나오고 전기 영상, 화학 영상, 건설 영상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반복해서 볼 수 있고요. 내가 이 문제 어렵다 그러면 넘기세요. 다음 영상 보고 그 문제 풀고 마지막에 아까 안 풀었던 그 문제를 다시 보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계, 전기, 화학, 건설로 나눠져 있고 보호구까지 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속에서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위험 요인과 대책 이런 것들을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다 알았고요. 그럼 합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놨냐면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은 각각 과락은 없습니다. 두 과목에 더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작업형이 45점이 만점이에요. 내가 필답형에서 15점을 맞았습니다. 15점을 맞았습니다. 작업형 시험 안 보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형 시험을 안 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필답형에서 15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 만점 맞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나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15점인데 만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60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만점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40점 정도 맞으면 여기에 20점 맞으면 40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형 시험은 절대 15점 이상 필답형 점수가 내가 15점 이상이다. 그러면 작업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답형 시험이 어렵잖아요. 작업형 시험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답형 시험을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스스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에 볼 때 이 작업형 시험을 본 거하고 한 번 봤던 사람이 두 번째 보는 거하고 안 보고 와서 처음으로 작업형 시험 다음 시험에 다음 시험에는 필답형 좀 잘 나왔으니까 작업형 봐봤어요. 그 사람은 처음 본 거잖아요. 앞에 안 봐버렸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쌀지도 모르고. 경험상이라도 작업형 시험을 여러분들이 접수비 다 냈지 않습니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셔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점수가 필답형에서 적게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이 필답형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목이 몇 문제가 나온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몇 문제를 맞힐 것이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문제를 맞히기 위한 10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서 14문제 중에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 버린다는 이야기죠. 3개에서 4개 정도는 틀려도 됩니다. 그래도 몇 점일까요? 40점 정도가 나옵니다. 필답형 시험에서 14문제 중에서 4문제를 틀렸어요. 몇 문제 맞췄다. 10문제를 맞추는 거. 10문제를 맞춰도 점수로는 몇 점이다? 40점. 한 문제당 4점씩 배점이다 생각하고 계산하면 40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40점 맞추는 것은 실제 시험 봤을 때 40점 맞았다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적게 맞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높은 점수가 14문제 중에서 4문제 틀려도 나오는 점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이 40점 맞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못 맞아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몇 점 이상이에요? 3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필답형 핵심 문제풀이, 작업형 핵심 문제풀이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점수를 40점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작업형에서도 4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40점 맞고 작업형에서 40점 맞으면 80점이에요. 뭐 100점 맞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어 문제 버려도 됩니다.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버려야 할지를 모르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드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목별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를 하자. 필답형에서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하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필기 때부터 제 강의는 줄거리를 찾습니다. 줄기를 찾습니다. 뿌리부터 기둥 줄기를 찾습니다. 이런 수업 진행 방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핵심 내용인가를 이 정도 필답형 필기 시험이 끝나고 필답형에 올 때 정도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와 같이 공부한 내용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출제가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업형은 자, 위험예지 4라운드라는 것을 작업형 문제로 낸 겁니다. 이 작업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우리가 필답형 시험 보기에서 애워야 되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애워야 되는데 그 애워야 되는 부분을 작업형에서는 원래는 낼 의미가 없죠.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작업형은 위험 예지 훈련이에요. 영상을 보고 위험한 요소를 찾고 이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보려고 작업형 시험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답형 내용이 작업형에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암기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게 주가 아니지만. 그래서 필답형 내용을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업형 영상에서는 위험예지 4라운드라고 하는 금방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고 위험 요인을 찾는 것.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중심이 되고 동영상 속에 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잘 보면 잘못된 부분을 크로즈 해주거나 자세히 보여주거나 이런 행위를 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위험한 요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위험의 포인트를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 자, 위험의 포인트를 기술하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 시험에서는 100%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채점을 할 때 이 위험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채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채점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포인트를 기술하는 방법은 원인하고 위험의 포인트를 쓰라는 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작업자가 어떻게 된다. 또는 어떻게 다친다. 이렇게 쓰는 게 위험의 포인트입니다. 위험의 포인트를 쓰라는 말은 이렇게 결과를 써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써주는. 위험의 포인트를 쓰는 이 기법이 이제 정해져 있죠. 원래는 있죠. 원래는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그대로 적용은 안 되고 약간은 폭넓게 채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된다, 다친다 이렇게 안 하고 다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킨 표현을 써도 점수는 주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작업형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가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답형 공부 내용을 망각하지 말자.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여기에 있는 문제가 요리 넘어와서 나오기도 하고 작업형 문제가 필답형으로 들어가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시험이 작업형과 필답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합쳐서 60점이 돼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작업형이 포함되어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주관식으로만 해서 60점을 주는 것보다 작업형이 포함돼서 시험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시험을 보러 2번 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60점 넘기기에는 기회가 2번이 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더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취득,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여러분한테 저희 강의가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